여러분, 이런 장면 한 번쯤 있으셨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는 자꾸 딴짓하고 페이지는 넘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버리고 아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책을 안 좋아하나? 내가 더 열심히 읽혀야 하나?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도 떼고 책도 좋아한다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48개월, 20개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요.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책을 너무 안 읽어줘서 그런가? 지금이라도 전집을 더 사줘야 하나? 내가 학습적으로 더 끌어줘야 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책 읽는 시간을 아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도 제 마음은 자꾸 여기로 가 있었어요. 이 단어는 알겠지? 집중해야지. 왜 이 좋은 책을 가만히 안 보지? 그런데 아이는요, 책 내용을 기억 못해서 책을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책 읽는 시간에 자꾸 긴장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사랑인데 아이 마음에는 압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결정적 차이는 부모 학력이나 소득이 아예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매일 아이를 바꾸는 건 집에서 책이 어떤 감정으로 경험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책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함께 빠지느냐. 두 번째, 책을 시키느냐 아니면 집안의 공기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요, 아이는 책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앉혀놓지 않아도 책을 슬쩍 들고 오는 아이가 생기고 글자를 빨리 몰라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돈을 더 써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였구나. 이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첫 번째, 책을 가르치려고 읽으면 아이는 책을 평가로 느낍니다. 반대로 함께 빠져서 읽으면 아이는 책을 관계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오히려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책 읽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강아지지. 색깔이 뭐지? 방금 뭐라고 했어? 몇 번 말했지? 집중해야지. 부모는 열심히 하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책 읽는 시간이 편한 시간이 아니라 검사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는 아직 책을 실력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 감정으로 책을 만나는 시기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는 건 내용보다 먼저 분위기예요. 엄마 목소리 따뜻했는지, 할머니 무릎이 편했는지, 아빠가 내 반응을 웃으면서 받아줬는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책을 잘 읽어주는 부모보다 책 속으로 아이를 초대하는 부모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그림책을 읽어도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는 토끼네, 토끼가 뭐하고 있어? 당근 먹지. 그러니까 밥도 잘 먹어야지. 자, 다음 장 집중! 아빠가 말할 때 가만히 있어. 이건 책을 매개로 한 대화가 아니라 책을 빌린 훈육이나 테스트가 되기 쉽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토끼 표정 봐. 약간 속상해 보이지 않아?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빠는 여기 이 장면이 되게 귀엽다. 이렇게 읽으면 책이 문제집이 아니라 대화의 장소가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책 읽는 시간,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책 읽는 시간은 엄마 아빠가 내 생각을 궁금해하는 시간이 돼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부모가 고학력이든 아니든 비싼 전집이 있든 없든 아이가 매일 경험하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책 앞에서 나는 편안한가? 긴장하는가?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첫째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거 기억나? 맞춰봐.
처음에 제가 참여를 끌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이가 책 읽다가 제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정답을 맞춰야 하나? 틀리면 안 되나? 그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잘해야 한다는 긴장을 입히고 있구나.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질문을 줄이고 정답 확인을 줄이고 아이 반응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딴소리해도 조금 받아줬습니다. 응, 자동차 생각났구나. 맞아. 이 장면 보니까 우리 어제 공원 갔을 때 생각나네. 넘기고 싶어? 좋아. 넘겨도 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책을 오래 본 게 아니라 책 앞에서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오래 앉는 것보다 먼저, 글자를 아는 것보다 먼저, 책 앞에서 마음이 풀리는 것. 실행법으로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10개보다 감탄 3개가 낫습니다. 우와, 이 장면 너무 예쁘다. 여기 숨어있네. 아빠는 이게 제일 재밌다. 둘째, 정답 질문보다 감정 질문을 해보세요. 이 아이 기분은 어땠을까?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 장면 무섭다. 웃기다. 신기하다 중 뭐야? 셋째, 끝까지 다 읽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 책 좋아하게 만드는 목표는 한 권 완독이 아니라 책과 좋은 감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이가 페이지를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독후감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과 아이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아니라 책 앞에서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론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함이 먼저고 실력이 그 다음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 실력을 먼저 밀어 넣으면 책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책을 가르치려고 읽지 마세요. 함께 빠지려고 읽으세요. 그 기억이 쌓이면 아이는 책 내용을 잊어도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남깁니다. 두 번째, 책을 시키는 집보다 어른이 책을 소중히 여기는 집에서 아이가 더 오래 갑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책도 사주고 읽어도 주는데 왜 애가 책을 안 좋아하지? 이 질문 안에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책은 사는 것보다 집안에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보는 건 책장 크기가 아니라 어른의 태도예요. 엄마는 늘 휴대폰만 보고 아빠는 늘 영상만 틀어놓고 집안 대화는 빨리 얼른 치워 씻어만 가득한데 아이에게만 너는 책 좋아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책이 삶이 아니라 숙제로 보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도 집안에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신문 한 꼭지라도 읽고 엄마가 레시피를 읽으며 이거 해보자 하고 아빠가 아이 앞에서 짧게라도 책장을 넘기고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우리 집은 읽는 집이구나 라는 공기가 생기면요. 아이에게 책은 남이 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볼게요. 아이들은 책 읽어야 돼 라는 명령보다 우리 엄마는 읽는 사람, 우리 아빠는 읽는 사람이라는 장면을 더 빨리 배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모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통제와 분위기의 차이입니다. 안 되는 방식으로는 너 책 좀 봐. 다른 애들은 책 잘 본대. 영상 그만 보고 책 읽어. 오늘 이거 다 읽어야 해. 이 말들은 당장은 아이를 안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책은 비교, 책은 간섭, 책은 의무 이렇게 저장되기 쉽습니다. 오래가는 방식으로는 엄마는 이 문장이 좋더라. 아빠는 어릴 때 이런 그림책 좋아했어. 할머니가 오늘은 이거 한 장만 읽어줄까? 우리 자기 전에 딱 5분만 같이 보자. 이건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한 번에 오래 읽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짧아도 좋은 분위기로 반복되는 것.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 드셨다면요. 나는 책 많이 못 읽었는데
학벌도 대단하지 않은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해줄 수 있는 게 적은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필요한 것,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책을 귀하게 대하는 어른의 태도예요. 많이 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읽어주는 부모. 비싼 책을 다 사주는 부모가 아니라 있는 책도 반복해서 다정하게 읽어주는 부모. 그 부모가 아이를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습니다. 실행법으로는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말고 하루 5분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큰 목표는 오래 못 갑니다. 자기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책을 익히지 말고 책을 보이세요. 엄마도 머리 읽고 아빠도 머리 읽고 할머니는 읽는 장면이 보이면 좋습니다.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리책, 잡지, 신문, 그림책, 짧은 에세이도 좋습니다. 셋째, 책을 칭찬 도구로 쓰지 마세요. 이거 읽으면 똑똑해져. 이 말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반복되면 책은 또 성과 도구가 됩니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재미있어서 읽는 거야. 넷째, 아이 수준보다 살짝 쉬운 책을 섞으세요. 잘 안 읽는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책은 자꾸 실패감만 줍니다. 책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가끔은 너무 잘 읽히는 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읽은 뒤 확인하지 말고 연결하세요. 내용 기억나? 대신 아까 그 곰처럼 오늘 너도 졸렸지. 이렇게 삶과 연결해 주세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집은 책이 많은 집이 아니라 책이 사랑받는 집입니다. 이 말은 진짜 오래 남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시킨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가 소중히 여긴 것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결정적 차이는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보다 집에서 책이 어떤 감정으로 남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녹초죠. 집안일도 많죠. 애는 책 안 본다고 도망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집은 또 체력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더 해줘야 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우리 아이만 늦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완벽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따뜻한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한 권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아이가 중간에 도망가도 됩니다. 정답 못 맞춰도 됩니다. 대신 이것만 남겨주세요. 책 읽는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받는 시간이다. 책 읽는 시간은 시험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책은 잘해야 만나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기억이 남는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공부 때문에 책을 만나더라도 책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웃으면서 읽어줬지. 아빠 무릎에서 본 책이 있었지. 할머니 목소리로 들은 그림책이 있었지. 저는 그게 아이 인생에 남는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전집보다 오래가고 학원보다 깊게 남고 성적보다 나중에 더 크게 힘이 되는 것. 나는 책 앞에서 사랑받았던 아이였다. 그 아이는 언젠가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딱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책을 잘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잘 몰라도 괜찮다. 아빠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오늘 아이에게 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과 좋은 시간을 남겨주고 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답을 다 아는 일이 아니라 아이 마음에 좋은 기억을 남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아이는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결국 더 똑똑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드렸다면,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이 채널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제일 먼저 남는 책은 종이책이 아니라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느라 애쓰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